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단순 조화 진동하는 예를 보고서 그 단순 조화 진동의 각진동수와 주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한 걸 다시 복습한다면 단순 조화 진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운동 방정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라고 한다면 이때 받는 힘이 탄성력이죠. 탄성력의 특징은 마이너스 kx. 그래서 운동 방정식의 F자리에 마이너스 kx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dt제곱분의 d제곱 x 더하기 오메가 제곱 x는 0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저 오메가 제곱이 바로 무엇과 같았냐면 n분의 k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 물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물체가 단순 조화 진동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체에 적용하는 운동 방정식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꼴로 만들어요? 자, 이런 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돼 있으면 그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항과 시간이 미분 안 되는 항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만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때 그 상대적인 부호가 같다. 그래서 저 맨 앞에 게 플러스라면 그 다음 것도 플러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부호가 플러스다. 그리고 그 앞에 저 2차 미분항 앞에 개수가 1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그 개수가 바로 각진동수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진동수와 주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이니만 보면 되죠. 탄성력인지만 보면 그러면 사실은 네, 단순 조화 진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고친 다음에 각진동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 앞에서 이미 언제 9강에서 했습니다. 9강에서 한 단진자 보도록 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단진자는 어땠습니까? 이 단진자는 사실은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과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 장력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기술하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회전운동으로 기술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운동에서는 토크가 작용하는데 이때 저 장력에 의한 토크는 어때요? 0이죠. 왜? 장력이 회전축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회전운동 방정식 토크는 I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를 쓸 것 같으면 토크는 우리 금방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인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세타가 커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데 토크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회전 관성 ml제곱입니다. ml제곱. 자, 여기서부터 앞에 2차 미분에 있는 항을 나눌 것 같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면 이건 아직도 이거는 단순 조화 진동하는 그런 운동 방정식이 아니죠.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네, 스몰 오실레이션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가 세타로 되니까 그때는 운동 방정식 네, 이렇게 이놈이 이걸로 딱 바뀌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요거 2차 미분이고 요거 세타고 네, 여기서 세타가 x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타는 어떤 다른 변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 보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오메가 제곱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단순 조화 진동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네, 오메가 제곱은 요놈이고 그래서 오메가는 g분의 1의 L분의 G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바로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네, 이렇게 2파이 곱하기 g분의 루트 g분의 L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한 거지만 어떤 다른 문제에서도 네, 힘을 딱 구한 다음에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네, 이 단순 조화 진동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만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예로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했어요. 이건 가상적인 거지만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작은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고서 거기서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을 구해야 되겠죠.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만유인력입니다. 근데 만유인력은 우리 이제 나중에 사실은 2학기에
전자기 하면서 배울 텐데 가우스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 질량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의 모든 질량이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야지 될 텐데 다 더하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떠냐.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저 질량 스몰 m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여기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x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m은 물체의 질량이고 m'은 지구의 질량 중에서 저놈을 잡아다니는데 이용되는 질량입니다. 저 m'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저기에 점선으로 표현한 거 있죠. 반지름이 x인 점선으로 표현된 구 안에 있는 질량이 전부 어디에 모여 있는 것처럼 지구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은 얼마냐면 지구 전체의 질량이 라지 m이면 그리고 지구 전체의 반지름이 r이면 그 작은 구는 서로 어때요? 부피는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작은 부분의 질량은 라지 r 3승분의 x 3승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힘에다가 m'이다 이걸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에 위에 x 3승이 있고 x 자승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에 비례합니다. x가 바로 뭡니까? 중심에서부터의 변이지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x가 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면 힘은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이게 바로 탄성력의 그런 성질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K가 무엇에 해당합니까? 요거 전체가 K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방정식에 집어넣습니다. F자리에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요 2차 미분의 개수가 1이 되게 바꾸면 그때 M은 양변에 있으니까 지워지네요. 그래서 그 방정식이 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합니까? 네, 이것은 단순 조화진동을 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죠. 이때 오메가 제곱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네, 바로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진동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네, 오메가 분의 2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라지 R은 지구의 반지름, G는 만유인력 상수, M은 지구의 질량입니다. 내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16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터널을 뚫었어요. 우리 지구의 서울에서 터널을 뚫으면 저 반대편은 브라질의 어디가 된다고 하더라. 브라질의 어떤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브라질의 어떤 도시인데 내가 저기다가 물질 하나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0.16초 만에 저 끝에까지 갔다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순 조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08초 만에 지구의 반대편에 물체를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지만 지구에 이렇게 작은 터널을 많이 뚫는다면 정말 통신 속도가 물질을 소포로 보내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16초다. 그 주기가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인터넷에서 반지름 이런 거 찾아다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우리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으로 된 저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질량을 하나 이렇게 붙들어 매겠어요. 붙들어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으로 풀어요? 이것도 회전운동으로 풀면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수직항력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는 0이기 때문에 우리 회전운동으로 풀면 간단히 풀립니다.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mg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전관성은 무엇입니까? mr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전운동 방식 여기다 딱 대입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사인 세타만 가지면 안 되니까 이 사인 세타가 스몰 오실레이션이라는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세타로 딱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은 무엇과 사실은 똑같습니까? 단진동 할 때와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진동수는 뭐가 되겠어요? R분의 G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각진동수로부터 주기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에 물체 일부만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자, 평형 상태에서 저러고 있다고 하겠어요. 저걸 조금 더 눌러요. 눌렀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 위아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할까? 이때 받는 힘을 계산해서 만약에 탄성력과 같은 형태면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탄순조화 진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때 아는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조건은 뭐냐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이 같다는 거죠. 중력은 뭡니까? 네, 이때 물체의 밀도를 로라고 그러고 저 액체의 밀도를 로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로에다가 물체 전체의 부피를 곱한 거죠. 그래서 물체 전체의 길이가 L이면 SLG 곱한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물체 전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력은 잠긴 부분만, 그래서 로 제로가 액체의 밀도고 SL0가 잠긴 부분의 부피죠. 거기다 G를 곱하면 부력이 되는데 그거 두 개 더하면 0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였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하냐? X만큼 눌렀어요. X만큼 눌렀어요. X 누른 게 아니라 지금 X만큼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과 부력을 계산하면 중력은 똑같겠어요. 중력은 똑같고 부력은 어때요? 요만큼 더 늘어나죠. 요만큼 더 늘어나는데 그거 두 개 더하는 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인데 우리 앞에서부터 요거 두 개 더한 건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건 0이니까 뭐만 남았어요? 근데 요거만 남았습니다. 근데 로제로 SG는 상수고 뭐만 여기 딱 있습니까? X만 있죠. 네, 변이에 비례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탄성력하고 똑같은 꼴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요 힘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질량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전체 질량은 로 SL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놈은 이 방정식은 어떤 꼴로 되냐면 앞에 이걸 1로 만들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꼴로 됩니다.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이게 각진동수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단순 조화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양쪽에다가 스프링을 용수철 상수가 K1인 놈하고 K2인 놈하고 이렇게 딱 연결시켰어요. 지금 현재는 평형 상태입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X만큼 더 가면 어떤 힘을 받을까? 어떤 힘을 받냐면 네, 왼쪽인 놈은 어때요? 왼쪽인 놈이 늘어났으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났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변이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X와 반대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어떻습니까? 줄어드니까 역시 변이와 반대 방향으로 힘 받죠. 그래서 이놈 X만큼 늘어났다고 할 때 받는 힘은 상자한테 작용하는 힘은 첫 번째 용수철에 의해서 마이너스 K1X, 두 번째 용수철에 의해서도 마이너스 K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K1 더하기 K2X 그 다음에 질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MDT 제곱분의 D 제곱 X 하면은 이걸로부터 어떤 꼴로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딱 고치면 이 부분이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는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주기는 이렇게 구해지고 이 경우도 역시 단순 조화 진동을 하고 이때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용수철 두 개를 직렬로 연결시켰을 때 병렬로 연결시켰을 때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랬더니 용수철 상수가 여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K1 더하기 K2로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병렬로 연결시킨 경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두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시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왔다 갔다 단순 조화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체에 적용할 운동방정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운동방정식이 이런 형태라면 이 물체는 단순조화 진동을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만 딱 보고서 각진동수를 우리 구할 수가 있죠. 우리 문제를 이렇게 내주고서 이거 각진동수 구하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각진동수니까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하는데 사실은 움직이는 모습 보지 않고 무엇만 알면 됩니까? 힘만 알면 그러면 운동방식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꼴로 만들 수만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각진동수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그 앞에 있는 계수가 각진동수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무척 편하겠죠. 그래서 각진동수를 알면 주기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알죠. 오메가 1의 2파이가 주기다라고 하는 것을